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오민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제가 처음으로 인사드린 지 7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시간부터 이제 지난 시간까지 6번을 이제 찾아뵙는 시간 동안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산 시장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첫 시간에 말한 게 오늘 하락장을 대비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보조지표, 지난 시간에 했던 보조지표까지 이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매매 기법까지 이제 활용을 하는, 매매까지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보조지표 한없이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끝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보조지표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보조지표를 다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도 포인트를 잡는 데 있어서 오히려 많은 정도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보조지표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를 끝으로 이제 제가 다른 것들을 한번 구상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말하다 이런 이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분석하는 내용을 조금 가져오면 어떨까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석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어떠한 팁 정도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유 종목인데, 사실은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왜냐면 9월 4일 수요일인데, 사실은 익절이 나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 리뷰가 좀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길게 보고 목표가까지 가져가려고 했으나 오늘 지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재점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수익을 보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 텐데요. 바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영위하는 사업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자결제 사업을 주력으로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PG라고 하거든요. 이제 말 그대로 결제 대행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고, 이제 O2O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데, 이 쿠팡이 고객사다. 이 쿠팡이 참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위메프 티몬, 이 Q10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 쿠팡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한번 주의 깊게 봤었고요. 그리고 이 판매 기준이긴 하지만 추정치예요. 추정치인데 76%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바로 실적이 좋아지거나 어떠한 경기의 흐름이 호황으로 맞이하게 됐을 때는 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많은 기업이 대장을 하게 돼요. 대장주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뭐 세부적으로 어떠한 기술력이 뭐 독보적인 기술력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산업 사이클에서는 대장의 역할을 한다. 이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기업들이 대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눈여겨봤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자료 넘어가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주요 사업 영역이 있는데요. 전자결제 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주력 사업이에요. 이 전자결제 사업이라는 게 가장 주력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O2O 사업, 이제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테마주에 엮여 있는 건데, 바로 이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가상화폐죠. 가상화폐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상화폐인데 그냥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의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테마주의 성격도 띄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사업별 매출 추이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전자 공시 시스템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 나와 있는 자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업이 어떠한 사업 비중이 많은지 그리고 이 사업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주력 사업이 변하거나 시장의 흐름이 변화할 수 있다, 변화하고 있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은 전자결제 사업 매출이 가장 높죠. 72% 이렇게 72%, 71.5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반기 보고서라서 반기예요. 계절적 요인을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계절적 요인이 없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없고 매출이 꾸준하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단순히 반기면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근데 분기잖아요. 분기면은 계절적 요인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단순히 곱하기 4를 하면은 대충 어느 정도 맞춰집니다. 대략 이게 전에 매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연 매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늠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기업의 실적은 매출이죠. 매출, 실적과 매출이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성장하면은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고 실적이 증가한다라고 봤을 때는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적이 주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오나 초전도체 같은 그 개별성, 테마, 이슈 등을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실적이 주가를 어느 정도 받쳐 주어야만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곱하기 2 하면은 대충 맞거든요. 이렇게 곱하기 2 하면은 96이잖아요. 윗단위가 96.6 그리고 96.9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전자결제 사업, 주력 사업의 영역은 확고하게 부동적으로 고정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오토 사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24.8 그리고 24.2에서 22.5로 매출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감소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기타 사업 부문에 이제 블록체인 사업이라던가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있죠. 이 매출 비중이 매출액은 좀 반기예요. 이건 반기니까 곱하기 2 했을 때 7천이 나오겠죠. 7천 나오는데 4천이에요. 재작년에는. 그리고 작년에는 3천. 그러면서 매출 비중이 더블로 늘어났죠. 전년 대비해서 2023년 실적에 대비해서 더블로 늘어났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기타 사업의 비중, 특히 이 아까 속해 있던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 토큰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시장의 파이가 커졌다는 얘기는 바로 이 사업 부문에 있어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선정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재무적 요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절적 요인이 없죠. 계절적 요인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적이나 기업의 매출 구조를 어떻게 파악을 하는 계절적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잘 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안 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하기가 쉽겠죠. 반기든 분기든 계산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곱하기 2 또는 곱하기 4를 하면 되니까요. 매출액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이 됐어요. 이 컨센서스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이 부분도 제가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을 탑픽으로 선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됐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이었나 두 번째 시간이었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분석에 있어서 기본적 분석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치킨집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치킨을 한 마리를 팔았을 때
판매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인데 7,000원 우리가 팔았을 때 치킨 한 마리를 팔았을 때 남는 마진이 7,000원이다. 그런데 이 7,000원이 한 마리를 팔았을 때 8,000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면은 매출액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득이 늘어났죠. 1,000원 한 마리 팔 때마다 1,000원이라는 수익률이 마진율이 더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매출액이 실적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이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이 실적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실적이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은 지속해서 5년 동안 상승세가 나타나게 됐어요. 이렇게 최근 5개년 동안 매출액이 2023년도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850억에서 1,300억까지 850에서 1,300억까지 1,324억인데 이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영업이익이 근데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그렇게 5년 전과 차이가 나지 않죠. 그만큼 이 부분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감소되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그대로잖아요. 그렇다면은 뭔가 어디에 자금이 매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쭉 내려서 보시게 되면은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이렇게 있죠. 이 부채 자본과 부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유보율 점차 늘어나고 있죠. 조금 최근에 2023년도에 소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부채 비율 늘어나고 있는 거는 재무가 그렇게 어디서 자본을 차입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리고 유보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은 기업은 부채나 유보율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냥 평균 수준일 수 있다. 약간 평균 수준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 5개년 동안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그대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였던 영업이익률이 지금 6.98%까지 내려왔다. 대략 7%죠. 약 7% 수준까지 3%가 5년 동안 3%가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뜻은 기업의 매출 구조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여기서 또 분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분기를 봤을 때 분기별로 봤을 때는 살펴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 한번 살펴보시게 될게요.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영업이익률 여기 있죠. 3% 작년도 2분기 3%. 그런데 올해 1분기, 2분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증가를 했죠, 여기서 증가를 했죠. 오히려 영업이익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하면서 마진이 상승하는 거예요, 마진 상승. 마진이 올라가면 매출은 그대로더라도 기업의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일을 했을 때 수익금이 증가를 한다라는 얘기죠. 기업 수익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수익이 증가하면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죠. 제가 이제 주가가 형성되는 과정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과정액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이 평가 기준이 현재 미래에 대한 가치를 가늠해서 우리가 현재 가격에 매도를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었으니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면서 매출에 대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PPT로 돌아와서요. 다시 자료로 돌아와서 또 이슈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또
보시게 되면은 미 대선 모금 기업 자금.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로비의 나라예요. 로비스트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또 미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유리한 법안을 제정해달라 하면서 정치적 후원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자금, 선거 자금이 모금이 되었는데 48%가 가상자산업계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정치권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누가 되던 간에 트럼프가 됐던 해리스가 됐던 가상자산 업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명한 호재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뉴스 하나로만 가지고도 뉴스 제목으로만 가지고도 미국의 정치가 있었잖아요. 정치가 어떻게 구조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대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는 이 재료에 대해서 소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유추를 해내야 돼요. 유추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단계를 가지고 제가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ETF 운 띄우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와도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현물 ETF 상장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증시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증시하고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뜻은 우리가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하나의 투자 자산이다. 이걸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의 투자 자산이라고 하면 자산이잖아요. 그러면은 투자가 바로 내가 어느 자금을 투입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투자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장에 유동성이 풀렸을 때 그리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을 때 이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려들었을 때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또 이 종목이 또 상승했던 이유가 또 있긴 있었어요. 이슈가 또 떴거든요. 이제 가상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이런 이슈들이 터지게 되면서 제도화가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STO 토큰형 증권인데 오늘도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은 강한 흐름 나타냈어요. 여기에도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속해 있었죠. 이렇게 이 섹터 안에 사실은 여기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못했어요. 당연히 이 비트코인 관련주고 이러한 흐름들을 저는 여기서만 파악을 했지만 새로운 이슈가 나와주면서 STO 토큰형 증권이 이슈가 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은 토큰형 증권의 수혜 그리고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이끌어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테마가 있잖아요. 우리가 테마를 앞당겨서 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상승하기 전에 테마가 발동하기 전에 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전에 어떠한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이 어떠한 모든 종목들은 테마 그리고 산업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섹터라고 하죠. 이 섹터라는 것도 존재하고 테마라는 것도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 테마와 사업에 대한 테마 그리고 섹터, 산업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파악을 함으로써 진입을 하고 가격적으로 거기에 이거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죠. 여기에다가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 이것까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통한 기술적 분석까지 자리를 만들어 줬을 때 어떠한 또 새로운 테마가 생성 그리고 이슈 및 이슈나 재료들이
생산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갤럭시와 머니터리 제가 어떠한 관점에서 들어갔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하락 추세를 끝냈어요. 이렇게 여기서 앞전에 여기까지 딱 하락 추세를 끝냈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가 쫙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봤고 여기서 한 파동이 나왔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파동으로 돌파가 나온 케이스예요. 근데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이 자리거든요. 매물대. 매물대가 있고 여기가 목표가다. 이 부분이 목표가. 그래서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가 10,000원으로 잡고 설정을 했고 제가 한 이쯤 들어간 것 같아요. 요 부분. 그러면서 여기 살짝 눌렸다가 지금 강하게 상승 나오면서 익절이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오전에 익절 다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욕심을 낼 수 있었어요. 욕심을 낼 수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이 종목을 내가 보유한 종목을 냉정하게 봐라. 그것이 바로 수익이든 익절, 그러니까 수익이죠. 익절이든 손절이든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냉정하게 수익을 끊어냈다. 익절을 함으로써 수익을 잘라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간소화시켰어요. 왜? 오늘 지수가 엄청난 하락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이 원인은 또 뭘까요? 원인은 바로 ISM 지표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발표하는 경제 지표인데 제조업 지표가 나왔거든요.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미국의 제조업은 원래 좋지 않았어요. 원래 미국의 제조업은 점차 쇠퇴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선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신규 앞으로 발주한 이 양들의 발주 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신규 발주 수주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경기 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표가 경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냉정하게 수익을 끊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제가 이제 처음 인사드리면서 대략 한 달 조금 더 지났거든요. 한 달 조금 지나는 동안 제 포트폴리오 저와 함께 하신 분들 포트폴리오 보시게 되면은 종목 진짜 없어요. 종목은 한 10몇 종목 공략해서 들어갔는데 전부 다 지금 한 종목 남기고 전부 다 수익 실현시키고 이 갤럭시와 머니터리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계좌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았음에도 냉정하게 손실로도 잘라냈어요.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는 공포 구간에서 지금 잘라놓고 나중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목을 분석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포에 사라는 얘기가 있죠. 공포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공포에 사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 공포도 단계가 있어요. 저는 단계가 있다고 봐요. 지금은 지수가 빠지면서 공포에 대한 초입 구간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난 8월 5일 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점화가 되면서 한번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 달이 두 번째 급락이 나왔던 상황이에요. 지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파동을 그리다가 올라와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었어요. 올라오다가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 지점을 완벽하게 잡지 못하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요 앞전에 요 지점까지 내려오면서 보합세 어느 정도 보합세에서 이렇게 마감이 지어졌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수에 대한 하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초입 단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초입 이후에 어느 정도 환란이라고 할게요. 그냥 어느 정도의 폭락이 이렇게 하락이 지나가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변동폭이 줄어드는 구간이 생겨요. 혹은 이 앞전에 잔파동을 한번 넘어가는 파동이 생기거나 혹은 이 바닥에서 이렇게 잠잠하다가 여기서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양봉이 이렇게 하나 세워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럴
이때가 오히려 저는 맥점이라고 봐요. 지금은 우리가 시장을 공략함에 있어서 테마주는 그래도 오늘 상승한 테마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하고 있는 갤럭시 머니터리 토큰형 증권 테마만 강세를 보였었죠. 그 밖에 이제 오늘 유심히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SCI 평가 정보라는 종목이었어요. SCI 평가 정보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서 수익을 조금 개인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물론 윗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뭐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했던 이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짧게 가야 된다. 수익을 당일 매수. 당일 매수하시고 당일 매도하는 이런 진짜 단타 스캘핑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봐요, 지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봄에 있어서 이 단기적인 관점,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시야를 넓혀가면서 대응을 할 그때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해볼 내용은 오늘 제가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이 주가의 해석이라는 내용인데 시간이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 주가의 해석을 할 때 구간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구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지지 구간, 저항 구간, 그리고 뭐 소화 구간, 뭐 구간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써요. 그런데 제가 정말 구간이라는 걸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이 구간이라는 거는 상승과 횡보와 하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추세죠. 추세와도 같은 거예요. 이 구간이라는 게 이 추세. 저는 이제 추세를 추종하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상승 구간 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주가 횡보 구간은 주가가 횡보를 하겠죠. 그리고 하락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승, 횡보, 하락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이 상승과 횡보와 하락에 있어서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오늘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한 특징들도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거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상승 구간의 특징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슈 또는 테마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견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이슈 또는 테마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악재겠죠. 이 이슈 또는 테마 이게 바로 호재라는 거죠. 호재다. 근데 반대로 주가가 빠졌는데 이슈와 테마가 부각이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악재가 발생하면서 흔히 말하는 떡락이라고 그러는 급락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견인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추세를 말씀드렸지만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흐름 자체가 이렇게 여기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 추세는 꾸준히 이 추세는 무너졌죠. 이 추세는 무너졌는데 이 추세는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우상향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 최소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왔을 때가 상승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상승을 하는데 앞전에 이렇게 분명히 내려왔던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앞전에 이렇게 도달 못했죠.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게 된다는 얘기예요. 차트를 보시면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꼬리로 터치를 하거나 약간 못 미치거나 그 근방에서 주가가 여기가 매물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앞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본전가 왔다
A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B라는 사람은 여기서 매수를 했겠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흔히 말하는 손바뀜이라고 하거든요. 뭐 세력의 손바뀜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단순히 말하면 이렇게 해서 매수자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기서도 나는 짧게 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지지선 이탈 시 손절하고 들고 갈 사람들만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그럼 이 자리가 눌림이 되겠죠. 근데 한파동에서는 솔직히 못 들어가요.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와줘야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눌림목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매물대에 저항을 받고 주가가 이렇게 눌리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전반적으로 상승이지만 상승 구간에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하락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나오는 흐름들을 우리가 구간별로 세분화시켜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항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본전에서 탈출하려는 물량들이 출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물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상승 구간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하락 구간이죠. 보통은 이제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해야 돼요. 저는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해야 돼요. 왜? 거래량이 나오게 되잖아요.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어요. 크게 나왔어요. 이렇게 장대로 나왔는데 이때 거래량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 이거는 투매예요, 투매. 급락이에요.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량이 없이 하락하는 종목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량 없이 하락하다가 끝나는 지점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최소한 이 하락 추세를 깨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횡보나 상승이 나오게 되겠죠. 혹은 여기서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N자형의 급등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거래량 없는 반등, 이게 거래량 특히 여기서 또 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차트에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이 자리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는 자리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 과연 이게 왜일까요? 반등이 나왔는데 매수자가 없어요. 매수자가 없이 반등만 나온 거예요. 그럼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 수 있다. 이 자리가 흔히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구간, 우리가 함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속임수에 속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반드시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줘야 돼요. 최소한. 확실하게 우리가 추세에 대한 반전을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하락하는 주가가 여기서도 이제 잔파동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 자리는 최소한 이 자리는 넘어가 주는 파동, 이렇게 파동으로 넘어가 주거나 혹은 캔들로 이렇게 장대 양봉 하나 딱 세워주면서 거래량 나와주면은 이제 추세가 반전이 되겠구나, 이제 바뀌겠구나. 가능성이에요. 가능성만 열어놓고 시장에 대응을 하면서 해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음으로 살펴서 넘어가게 되면은요. 횡보 구간, 변동성이 제한이 돼야 돼요. 횡보 구간은 변동성이 제한이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큰 폭의 박스권 우리가 대응하기 힘듭니다. 손실폭이 엄청나게 커요. 대신 그만큼 수익도 크게 나오겠죠. 그런데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횡보가 나와줄 때 변동성이 극히 제한이 돼 있을 때 상승할 때 엄청난 힘을 쏟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제한되는 주가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 게 특징을 보이는 게 횡보 구간의 특징이다.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 영망치 캔들이 나오게 되면 이 캔들은 우리가 이 캔들, 윗꼬리가 달린 캔들의 위치를 고점, 중심값 여기를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그어봤을 때 앞전에 이렇게 매물대가 겹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는 했구나. 근데 여기는 못 넘었죠? 소화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자리를 넘어가서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와서 여기 물량은 어느 정도 빠졌겠구나. 여기에 있는 앞전에 물린 사람들은 매물대에서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 실현 또는 본전가에 청산하면서 빠져나갔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이 교체가 됐다.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망치 캔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영망치 캔들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터치를 해준다라고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횡보 구간인데 이런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요. 그리고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횡보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 치면서. 이 패턴 들어보셨죠? 고가놀이라고 하는 거. 고가놀이라고 하는 건데 횡보하면서 앞전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루하게 만들다가 갑자기 쏘고 가는 경우가 위로 상승하면서 쏘는 경우가 있다. 위로 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왜 상승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요 구간 매물대가 겹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도 매물대가 요 자리에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인데,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내려오다 말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뜻은, 그리고 앞전에 매물대가 남아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소화시키고 가겠다. 쉬었다 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주가가 이제 지금 상승할 수 있겠지만 쉬었다 갈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이 횡보 구간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승을 위해서 쉬어가는 구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가의 해석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 횡보, 상승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인데 상승 추세 타고 있죠.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지금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 신고가를 만들어냈는데 거래량이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 평균 거래량, 고점에 대한 평균 거래량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렸어요. 그러면서 도지 형태나 이렇게 도지 형태나 아니면은 윗꼬리 달고 긴 거, 혹은 뭐 이렇게 나와서 음봉, 행잉맨이라고 하는 이런 패턴들이 좀 있는데, 이런 패턴 고점에서 신고가 영역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러한 변동성은 위로 상승은 엄청나게 나왔는데, 이 고점에서 매물대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자리를 하락의 시작이다. 하락으로 변경될 수 있는 이 변곡점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도 2차 전지 관련주죠. 제가 이 종목도 눈여겨보았던 종목이네. 직접적으로 공략은 하진 않았지만 하락 구간, 엄청난 긴 하락 구간을 끝내놨어요. 끝내놓고 지금 상승이 나왔죠. 상승 나왔고 지금 이 자리는 흐름에 따라서, 섹터나 이슈 이런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이 저점을 깨지 않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횡보 또는 상승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하락 구간인데요. 하락 구간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냐? 일시적인 상승은 단기적 고점이다. 단기 고점. 일시적 상승을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가되 지지선 이탈 시에 빠른 손절을 해야 된다. 지지선 이탈하지 못하면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라는 그 영화 대사 제가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진짜 정말 조심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정말 주의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하락 구간에서도 일정 부분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랩지노믹스, 제가 이 하락 구간에서 공략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인데, 제가 어떤 관점에서 진입을 했냐면요.
쟤는 이 양봉을 보고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손절 음봉이 나오면서 손절가 이탈 안 했지만 빠르게 정리를 할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공략을 했냐? 낙폭이 과대가 나왔죠. 그런데 음봉의 길이 이 매도 폭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여기서 완벽하게 이제 매도세가 죽었다. 어느 정도 많이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때 이날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지형 형태의 양봉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 그리고 엠폭스라는 재료와 이슈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반등 한번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했던 종목이었는데 아쉽게도 손절을 한 2%, 3%?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이제 손절을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실패도 할 수가 있지만 이 부근에서 요 지지선이잖아요. 이 지지선을 보고 저는 매수를 했고 요 정도까지만 짧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전략을 세워놓고 공략을 하는 것이죠. 다음 넘어가서요. 횡보 구간, 우리가 횡보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횡보 구간은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 결국에는 이 횡보 구간이라는 거는 박스권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이제 돌파 캔들 매매하면서 이 중요한 지점을 몇 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박스권 상단 돌파 시 상승 추세 가능성, 상승 추세, 돌파 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무조건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 바로 이 횡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횡보 구간에서 이 영망치 캔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은 또 갤럭시아 머니트리네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인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단기적인 횡보 구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봤어요. 단기적인 횡보 구간. 아까 파동을 봤을 때 갤럭시아 머니터리 어땠어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왔는데 이 저점을 안 깼어요. 이렇게 저점을 안 깨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패턴이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지지선 부근 나왔고 여기서 손절가 조금 더 열어놓고 이슈가 있으니 기간적인 투자 충분히 가능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 바로 횡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승 구간이죠. 상승 구간 욕심을 내기 위해서 욕심을 자제하는 구간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욕심을 내서 더 큰 수익을 내고 싶은데 욕심을 자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구간에 있어도 매도가 예술이라는 얘기는 이런 데서 나온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승 시에 단기 횡보 구간이 또 존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내려왔던 주가가 올라왔다가 이 상승할 때 고가놀이라고 하는 이 패턴, 횡보 구간의 패턴, 우리가 이 패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앞전의 매물대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앞전에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박스권 하단에서 최소한 중심값 이하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략적으로 또 접근이 가능하겠죠. 손절가 박스권 하단 이탈 시에 손절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바닥까지 엄청난 구간이 열려 있어요. 여기서 한번 잘못 물리면은요. 최소 20%예요. 마이너스 최소 20%예요. 그런데도 이 종목들은 기간 투자하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웬만해서는 올라오거든요. 무조건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웬만해서는 거의 올라와요. 기간 투자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구간이 바로 상승 중에 횡보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상승 구간에서 이전에 고점 구간 있죠. 제가 아까 이제 한국화장품 제조 예시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신고가에서 이제 나오는 거래량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앞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N자로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 너무 오래 그렸네요. 근데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없던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물량 여기서 다 매도 던지는 거예요. 와, 여기는 이제 다시 못 올 고점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투매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상승 구간에서 매매를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매매를 욕심내지 않고 매매 자제하고 이 자리에서 일부 수익을 털어내는 욕심을 버려야겠죠. 나 다 들고 있었으면은 막 1,000만 원 먹었을 텐데 뭐 100만 원 먹었을 텐데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일부 수익을 실현을 함으로 인해서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구간이다. 제가 이제 욕심을 부렸던 구간이 바로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에요. 하나오션 조선업 관련해서 이슈들,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왔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수가 충분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표가 35,000원 달성했거든요. 달성했는데 저는 이 자리까지 먹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38,000원까지 먹고 싶었거든요. 38,000원까지 먹고 싶었는데 제가 여기서 목표가 달성하면 절반 익절하고 목표가 38,000원까지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손실을 보면 안 되잖아요. 익절가를 제가 33,000원을 내려놨어요. 35,000원 목표가에서 내려서 5% 정도만 우리가 수익 챙겨가되 더 큰 수익 노려보자. 이게 바로 수익을 욕심을 내되 욕심을 자제하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이 종목 지수가 빠지면서 매도 나갔던 종목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마지막에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충분히 제가 어떠한 관점들을 어떻게 투자함에 있어서 좀 보여줬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장의 여러 가지 분석을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에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결국에는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